옛날 같으면 동사무소 그랬어요. 그죠?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행정 서비스 질이 틀리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주는 기능이 있고, 동사무소엔 처리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청. 구청에 처리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청.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열 몇 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수십 개 또는 한 수백 개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형태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중심지 간의 간격이 있죠.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고차 중심지는 성장하겠지만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원래 취지가 이거 여기 서울 있죠? 부산 있죠? 캐시 타고 내려가서 도착해서 여기서 바다도 보고 회도 한 사람 먹고 그리고 이런 서울로 올라가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서 거기서 소비를 좀 진작을 시켜서 내려보냈는데 역전이 되고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 내려가고 올라오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병원 종합병원 있죠? 네, 그 병원 갈러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겠지만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다고요. 거기를 거쳐야지만 3차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여기서 어쨌든 간에 2차까지는 딱, 의료 전환 서류 하나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그리고 언론도 부추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암을 치료를 잘하는 병원에 무슨 대학교, 무슨 병원이 뭐 1등이라더라,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교수가 권위자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글로 가기 생각했어요. 근데 몸에 이상이 없어도 가요. 돈이 많은 여유 있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와서 진찰만 받고 그냥 내려가나요? 온 김에 얘도 가보고 여기서 쇼핑도 하고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 이게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저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가 도달되지 않는 범위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그럼 그런 것이 개발된다는 논리예요. 부동산 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남양준가 이쪽에 백화점이 없다고요? 있어요? 뭐 하남에 없어요? 화산에 있어요. 무슨 백화점이요? 화산에도 있어요. 현대. 이게 대표적인 게 H가 있고 L이 있고 그 다음에 S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하고 얘네는 신사업장을 맺어서 수도권에는 중복해서 들어가진 않아요. 상권을 분할했기 때문에. 얘네는 겹칠 수가 있다고요. 얘네가 있으면 관계가 없어. 그리고 중소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중소백화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밀고 들어가요. 자기네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셔서 인구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50만 원, 백화점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50만 원 안 되는데 한 20만에서 25만 되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두세 개 모여 있잖아요. 근데 걔네가 통합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통합이 되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업자나 중개업자는 그런 거를 변화를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험에는 그런 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있죠. 141페이지에. 네. 거기는 별표해야 돼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도 별표는 해두세요. 별표는. 상업입지를 해서. 여기가 상권에 관한 이론이에요. 아까 우리가 상권 그 분석 이론이라고 있었죠? 뭐 통계적인 분석법도 있고 수학적 분석법이 있대. 수학적 분석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레일리의 무슨 법칙? 네,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거예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이작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인용한 거예요. 만류인력의 법칙의 원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유인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네, 만류역의 법칙이란. 배웠다며요? 차가 떨어진 거예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이 이론을 착안한 건 틀림이 없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론을 개발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그거를 실마리로 해서 7년을 연구를 해서 발표한 이론이 그게 중력 이론이라고요. 그냥 사과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보고 바로 이론이었다는 얘기, 그 사람은 우리나라 이 세상 지구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만류역의 법칙에 보면 두 물체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죠. 네,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 레일리예요. 그래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 있죠. 이 크기 안에는 인구를 대입했어요.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즉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유인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근데 단순하게 이것만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일리의 논리는 여기 C라고 하는 주거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A 도시 아니면 B 도시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도시는 제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론이 발표될 때마다라도 미국이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규모가 큰 도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는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주변에 도시가 두 개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에서만 소비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이론이 성립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 도시에 뭐가 많을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인구가 많으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처리품, 선매품, 전문품. 도시의 규모가 크면 이거 세 개를 다 취급하는 거예요. 도시의 규모가 작으면 두 개만, 더 작으면 하나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쇼핑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한 번에 다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목적 구매형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커지겠지만 집에서 너무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그 유인력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례하고 여기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있죠. 이거 이론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3번 냈어요. 3번 냈고 그중에 한 번은 답으로도 물어봤어요. 이것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을 낼 수 있는 두 번째가 경계예요. 경계. 자, 예를 들어서 몇 개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개. 그러면 A 도시하고 B 도시의 크기가 같잖아요. 같으면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은 루트 2대 1의 크기라고 수학적으로 표현했어요. 루트 2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1.4예요. 1.4대 1의 크기로 원래 경계가 같으면 경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B 도시보다 몇 배 이상 크면 2배 이상 크면 경계는 어느 도시 쪽에? A 쪽, B 쪽, 어느 쪽? A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B 쪽.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경계가 당연히 규모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2배 이상 클 때는 어느 도시 쪽에? B 도시에 가깝게 경계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론은 요거만 나왔는데 요거를 한번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경계는 A 도시에서 먼 쪽에, A 도시에서 먼 쪽이잖아요. B 도시에 가까운 곳이고, 그러니까 표현만 슬쩍 바꿔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140페이지 중간에 그림 있죠? 그림 밑에 가게 되면 거기에 레일리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뒤로 넘어가 보시면 (144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 하단에 예제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옆에 가면 해설이 있죠?
그 해설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건 해설대로 그냥 간단하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자, 140페이지 그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자, 계산할 때 여기 유인력 있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뭐 한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A 도시 있죠? 여기가 인구, 이게 거리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몇만이래요? 거리는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 700이죠? 공백이 빼면. 그 다음에 B도시 있죠? 인구가 여기도 거리고, 인구가 어떻게 돼요? 42만. 거리가 몇 킬로?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42만을 400으로 나누면 1050 나와요. 이게. 그러면 두 개를 합한 게 A와 B죠? 중에 A 도시의 유인력을 구하면 B 도시는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1050에다가 얼마? 분의 A 도시 그러면 700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700을 1750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나눠보시면 숫자가 이게 나와요. 0.4. 0.4는 몇 프로? 그죠? 그러면 거기 가시면 도시 A가 40%인 거는 2번하고 3번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40%가 된 거는 거기 보면 2번밖에 없어요. 그 2번 하나 계산하면 끝난 거잖아요. 답이. 그죠? A가 40%면 B는 60%일 거 아니에요. 거기 해설대로 대입하면 여러분들 1분 내로 못 푼다고요. 식도 못 세우고. 그냥 이게 단순 대입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A, B 중에 A 도시의 유인력이 있죠? 그럼 A, B 중에 A를 대입하면 되고, B 도시 하면 A, B 중에 B를 대입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비례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리. A가 있고, 뭐가 있어요? B 도시가 있죠? A 도시는 몇만? 7만. B 도시는? 그러면 B 도시가 A 도시보다 몇 배 커요? 6, 7에 40이니까 6배 클 거 아니에요, 6배. 그죠? 거리는 얘가 10km, 얘가 20km잖아요. 그러면 B 도시가 A 도시보다 몇 배 먼 거예요? 2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먼 게 된다고요. 그러면 1대 6이 1대 4잖아요.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 4분의 1 하면 4 나오죠? 6에다 1 곱하면 6 나오죠? 그럼 4대 6이라는 건 10분의 4와 10분의 6이잖아요. 그러니까 40%, 60%라고요. 비례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출제자들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거 비례식으로 딱딱딱 떨어지게 줬는데 근래는 수치가 딱 안 떨어지게 줘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대입해서. 이따가 오후에 우리 문제 풀 때 대입하면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알겠죠? 줄면 그 사람 나와서 풀어보라고 그럴 거예요. 자, 일단 레일리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어요. 야, 단순한 거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 뭐 이걸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자, 일단 레일리까지 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한번 수업 들어가 보죠.